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김어록 헌법 기초 강의 제 7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신적 자유 중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의 자유 그러면 이게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허가 검열 금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자, 일단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21조를 먼저 봐야겠죠. 자, 21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표현의 자유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두 개를 합쳐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요. 이 언론 출판에 대해서 그 정부가 허가를 하거나 검열을 하면 안 돼요. 금지. 그리고 집회 결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나 이 정부가 그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군사 정권에서 자기네 정권을 비판하는 어떤 국민의 언론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허가 검열 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헌법에다가 규정하면서 절대 하지 마라.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그래서 대개 이제 그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으면 원래 법률로 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법률상 제한이 가능해요. 근데 허가 검열 방식의 제한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통신방송시설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자, 통신사나 방송사를 차릴 때 어느 정도 뭐 통신시설이나 인적 설비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요 법에 정해진 걸 갖춘 경우만 방송통신 허가를 내줘요. 이건 합헌입니다. 자, 다음에 헌법 유보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권한을 헌법에다 두면 헌법 유보, 법률에다 두면 법률 유보. 대부분의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죠. 근데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언론인이 이제 그 표현을 하다가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다 맡기지 않고 헌법에다가 직접 기본권 제한 규정을 뒀어요. 이게 헌법 유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만 나와 있지 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호입니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긴 하다. 근데 타인의 명예훼손은 안 돼요. 그리고 타인의 도덕윤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헌법에다가 기본권 제한을 바로 규정했습니다. 이걸 헌법 위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 출판의 주요 쟁점들을 볼게요. 자,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어디까지 보호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음란물이나 뭐 유해물이나 아동 음란물 있죠. 이런 것도 헌법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들어가냐. 그다음에 이제 알 권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언론기관 접근권 액세스권이랍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제 여러 보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기관이 보도를 하면은 이제 일반 국민 개인도 그 언론에 참여해서 그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액세스권, 접근권이랍니다. 접근권. 그다음 언론기관의 자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 쟁점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일단 표현물이 되는 건 다 보호를 받겠죠. 뭐 영화건 게임물이건 다 보호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호하냐 이겁니다.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의 음란물 이런 것도 보호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런 것도 보호를 한다고 봐요. 자, 왜냐하면 음란물 같은 경우에 항상 나쁜 겁니까?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들한테는 나쁜 거예요. 미성년자한테는 이걸 막 배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성년의 경우는 이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죠.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보면은 그걸 모방해서 범죄를 하거나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시도할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이게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음란물을 봤다고 해서 똑같이 뭐 따라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꼭 강간을 한다거나 꼭 그런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음란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일단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하면 돼요. 제한한다. 그럼 이제 그 제한이 이제 과도한 제한으로서 기본권에 관한 침해가 될 거냐는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은 금지시키고 성인에 관한 음란물은 허용한다 그러면 합헌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금지하고 성년도 금지한다. 그래도 합헌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입법 실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인에 관한 음란물 제공이 허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법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라던가 이런 미국이라던가 이런 그 유럽이나 영미 제국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음란물 제공을 성인에 한해서 퍼뜨려도 좋다고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독일은 합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성인에게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법 재량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제한할지 말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딱 보장받는 게 원칙이다 해놓고 법으로 이제 그 상황 봐서 제한할 수도 있고 얼마큼 제한할 건지 전면 허용할 건지는 입법 재량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기본권에 포함이 되고 기본권을 일단 보장을 받아요. 받고 나서 법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우리 아까 그 헌법 21조를 봤는데요. 알 권리라는 게 헌법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 권리가 이제 권리라는 건데, 그럼 이 권리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권리죠. 근데 이 알 권리의 성질을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봐요. 청구권적 성질, 자유권적 성질.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봅니다. 자, 이제 하나의 권리에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초 강의 초반에 배웠어요. 자유권은 뭡니까? 자유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유권이고요. 그래서 제한을 할 때도 한 1단계 제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청구권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에게 뭘 달라고 하는 권리죠. 주세요 하는 권리예요. 주세요 하는 권리.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는 아니고 국가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 4단계 정도 제한이 가능했었죠. 1단계 제한, 조금만 제한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권은 4단계 제한까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여력이 되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거고 그 청구의 권리가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요. 합리적인걸 따져봐서 합리적이면 정보를 주는 거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청구권의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이 청구라는 게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 정부에 대해서 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주세요 하는 권리가 청구권자 성질을 갖습니다. 자, 국가나 정부가 가진 비밀에 대해서 우리도 알려주세요 하는 권리가 청구권자 성질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했고 핵폐기 어떤 협상을 했는지, 그 미국에 가면 이제 51구역에서 뭐 외계인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건 정부 비밀이잖아요. 그런 정부 비밀을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합리적인 거라면 알려줍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아프간에 이제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제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겁니까 말 겁니까? 답을 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수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공개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를 비밀에 딱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아프간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도왔던 그 아프간 사람들을 다 그 속칭 이제 미라클 작전이라는 작전으로 난민들을 다 빼왔죠. 몰래. 탈레반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을 사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용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 정부가 이 비밀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뭐냐면 비밀 작전을 하는데 국민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외국도 알게 되고 탈레반 측이 알게 되니까 이 작전이 수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비밀로 해놓고 작전을 수행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부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국민이 이제 요청한다고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을 유지해서 작전을 완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뭐 비밀로 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게 합리적이다 평가되면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어떤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유권의 성질도 있는데 자유권의 성질이라는 건 뭡니까? 그 누구든 태어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방해해서 안 돼요. 조금만 1단계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 성질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 접근은 국민들이 이제 사기업이나 개인들이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여러 이제 일반인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자유롭게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접근하는 권리는 자유권의 성질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알 권리라는 게 알려주세요 하는 권리인데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거는 청구권자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를 따져봐서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인터넷 정보 접근 이런 거는 자유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정말 특이한 아주 이상한 그 뭐 해외 뭐 북한 찬양 메시지라던가 북한을 찬양한다던가 이런 경우만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는 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유권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건 액세스권입니다. 언론기관 접근권. 자,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 보도를 하는데 그 언론 매체에다가 모든 보도를 다 맡겨두면은 국민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도 그 언론 기관의 보도에 대해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액세스권이에요. 그래서 액세스권으로 그 대표적인 게 반론권과 해명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 방송사에서 A에 대한 비난 발언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A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네가 일방적으로 나에 대해서 비난하느냐? 나 억울하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참여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를 방송에 틀어달라. 이렇게 접근해서 방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액세스권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정정. 정정은 뭐예요? 바를 정자죠. 바르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이 거짓말을 보도했을 때만 그걸 바로 고쳐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정보도 청구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진실한 사실 같은 경우는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겠죠. 거짓말을 보도했을 때만 고쳐주세요라고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반론보도입니다. 반론이 뭡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다. 지금 네가 나보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론이라는 게 그 상대방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진실이건 허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럼 나도 거짓말로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허위는 허위로 맞서도 위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송사가 진실을 말해서 보도하면 나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이라는 건 반대편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건 허위건 상관없이 반론권을 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차이가 있죠. 정정은 허위 사실만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론 보도는 진실이건 허위건 상관없이 나도 할 말 있다, 할 말을 하게 좀 되는 겁니다. 자,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추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거를 이제 고치는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저 사람 유죄입니다 이렇게 선고했는데, 유죄입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재판을 받아봤더니 무죄라고 표명이 된 거예요. 아주 억울하겠죠. 그럴 때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 언론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그걸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언론사에서 A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고 강간범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유죄라고 보도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언론사가 직접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추후에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후보도 청구권이에요. 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정 보도는 거짓말을 바로잡아 달라. 반론 보도는 진실이건 허위건 나도 할 말 하게 해달라. 추후 보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무죄라고 알려주고 해명해라. 이런 청구권입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액세스권이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언론기관의 자유를 좀 볼게요. 자, 요새 이제 그 수험생 20대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예전부터 이제 방송사 그 역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1948년, 1950년 6.25 전쟁 터지고 그다음 1960년대 방송사가 세 개가 있었어요. KB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공영방송국이에요. 그다음에 TBC, MBC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민영방송국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KBS, K가 코리아. 그다음 TBC, MBC 이건 민영방송. 그래서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방송사였습니다. TBC에는 이제 동양방송이라는 데였고요. 동양방송사라는 데였고, MBC는 뭡니까? 문화방송의 M이죠. 문화방송에서 국영방송 하나하고 민간방송 두 개가 있었어요. 총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가. 자, 이때 이제 TBC가 시청률이 제일 높았어요. 제일 재밌어. 예능도 재밌고 뭐 연애 그 연습곡도 재밌고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MBC가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았고, KBS는 이제 국영방송이다 보니까 그 국가에 관련된 그런 방송만 틀어주다 보니까 시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렇게 3대 방송사였고요. 그다음에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 가지가 3대 메이저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요 3대 신문사가 우리나라 전체 신문 보는 사람들의 한 80%를 점유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였습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있던 그 신문사들이에요. 3대 메이저, 3대 방송사, 3대 신문사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 당시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럼 이 군사 쿠데타 정권에 대해서 언론사가 비판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TBC가 민영방송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 말이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TBC를 없애버렸어요. 강제로. 방송사를 없애버리고 그 TBC를 KBS 2 방송사로 강제 합병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사가 어떻게 남았습니까? KBS 1은 그대로 KBS고요. TBC가 KBS 2로 바뀌었어요. 둘 다 공영방송사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잘 듣겠죠. 그다음 민영방송사가 이제 MBC가 하나가 딱 남았었는데, MBC는 그 전두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해서 없애진 않고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 방송사가 기판됐습니다. 자, TBC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정권에 의해서. 자,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방송사가 이제 국영이 두 개가 생기고
민영 방송사 말 잘 듣겠다니까 살려뒀죠. 근데 이제 신문사들이 그때 이제 조그맣게 신문사가 방송사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문도 내고 조그맣게 방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TBC가 없어져도 조그만 방송사에서 그 전두환 정권을 막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면서 신문사는 방송사를 같이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방송사 통폐합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헌재는 뭐라고 봤냐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문사하고 방송사를 같이 할 건지 다르게 할 건지, 자, 신문사하고 방송사가 있으면 두 개를 같이 운영할 건지, 둘 중 하나만 하게 할 건지, 두 개 다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신문사하면 방송을 못하게 하고 방송하면 신문을 못하게 하고 둘 중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할 건지. 이건 입법 정책, 입법 재량 문제입니다.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겸용을 금지했었어요. 하나만 해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사가 신문사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합헌, 저렇게 해도 합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권의 방송사 통폐합도 일단 합헌이다 봤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신문사의 방송사 겸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신문사가 방송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현재 2021년 현재 방송사를 보면은 이제 종편이 총 17개가 있죠. 종편이 뭐예요?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송국. 그래서 자, 요 7개 방송사만 종합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조그만 방송사들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틀어주기만 하고 뉴스나 비판 기사 이런 걸 낼 수가 없어요. 7개만 있습니다. 어쨌든 3개가 7개로 늘었죠. 그래서 KBS 1, 2, MBC는 그대로 3대는 그대로 있고요. 이때 이제 이명박 조치에 따라서 4개 방송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게 TV조선, JTBC, 채널A, MBN 이렇게 돼요. 이 JTBC는 아까 봤던 거 TBC랑 똑같네요. 여기 있죠, TBC. 이 동양방송사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 동양방송사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이 전두환 정권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BC 방송사가 이제 부활했죠. 그래서 그게 JTBC입니다. JTBC는 중앙일보사에서 만든 방송국이에요. 중앙일보의 대개 지분은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 그래서 이제 TBC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JTBC로 부활을 했는데 이 J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앙일보의 지읒이란 J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발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가 되죠. 제2. 그래서 제2의 TBC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떤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JTBC가 나왔고요. 그다음 채널 A는 이제 동아방송의 아입니다. 동아방송의 아 이렇게 돼 있고 MBN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TV조선하고 JTBC하고 채널 A 같은 경우는 3대 메이저 언론사가 이거를 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재정이 탄탄해요. 그래서 이 케이블 방송사 초반에는 적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 3개는 신문사의 어떤 그 금전적 지원에 따라서 적자인데도 계속 유지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흑자 돌아섰고요. 이 MBN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신문사가 바탕이 없으니까 그죠? 재정을 메꾸지 못하고 좀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 만다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적자를 좀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종편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면, 자, 결론. 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 언론사 방송사를 통폐합해도 합헌.
이명박 때 신문사, 방송사 통폐합하지 말고 겸용을 허용해도 합헌. 다 뭡니까? 입법재량이에요. 그래서 금지해도 합헌, 허용해도 합헌. 입법재량 본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논점이 언론 출판 자유 제한에서 허가 검열 절대 금지입니다. 허가 검열. 자, 헌법에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고 예외가 없어요. 절대 법률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 허가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제정할 수 없어요.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나 검열은 절대 법률로 만들 수 없어요.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예요. 절대 금지. 자, 이렇게 허가 검열로서 이제 금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냐면 강행내전이에요. 예, 강행내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좀 강행내전이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나 검열이 되려면 강행내전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강이라는 거는 강제로 심사에서 발표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허가나 검열을 해놓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때 허가 검열해놓고 발표를 허용해버리면 그건 검열이 아닙니다. 내용을 심사해서 입맛에 안 맞으면 발표를 금지시키고 강제로 만약 발표를 금지했는데 만약 발표하게 되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 있어야 검열입니다. 두 번째,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돼요. 행정권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정부죠. 누구? 군사정권. 자,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국민이나 언론사에서 이 군사정권을 많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그 언론 내용들을 쭉 검토해서 우리한테 비판하는 거는 금지시키고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정권을 찬양하면은 그 보도를 허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심사하는 거예요. 그게 검열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내용을 심사해야 됩니다.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은 그 표현을 금지하고요. 자기네를 찬양하는 내용이면은 보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심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전 예방 조치해야 됩니다. 사전. 자, 표현을 하기 전에 심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발표를 금지시켜 버려요. 이렇게. 자, 강행 내정, 강제로 행정권이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서 아예 표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이게 허가나 검열이에요. 이런 허가나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행내전의 강. 자, 국가기관이 강제로 표현 내용을 심사를 하고요. 야, 너 이번에 영화 하나 만들었지? 그거 내놔. 안 내놓으면 처벌이야.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화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영화를 쭉 틀어보고 내용을 다 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보고 만약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때 허가를 안 해주면 표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상영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화를 방영하거나 상영을 못해요. 괜히 만들 거죠. 이렇게 강제합니다.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만 허가나 검열이 돼요. 자, 두 번째, 자,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는 거는 정부가 그 영화 내용을 심사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표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꼭 정부 기관만 되는 줄 아는데 이 정부도 이제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뭐라 하냐면 공연윤리위원회다, 우리 민간심사위원회다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행정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 이름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름이 뭐 민간심사위원회면 민간인 심사입니까? 일단 형식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름은 이렇게 썼는데 명칭은 민간이 하는 것처럼 쫙 써놨는데 정부가 뒤에서 돈을 대줘요. 여기다 이제 자금을 대줍니다. 돈 대주고 여기 이제 위원 회장, 부회장 이런 간부급들 인사권을 정부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돈도 대주고 회장과 부회장을 마음대로 안 치니까 정부 말을 잘 듣겠죠. 어용단체입니다.
정부 말을 잘 듣는 아부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심사위원회가 형식은 민간심사위원회라는 말을 썼더라도 실질은 행정부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부의 권위다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주체가 된다거나 그 정부가 돈을 대주거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경우는 그 행정권 주체로서 검열이니까 금지가 돼요. 근데 국회가 법률로 이제 제한하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상영을 금지 가처분 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아까 그 허가나 검열은 법률로서도 금지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허가를 한다든가, 자, 허가를 허용한다든가, 검열을 한다든가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허가 검열 이외에 다른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른 제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 관한 심사라는 게 아니고요. 내용 심사가 아니고 그 형식이라던가 뭐 이런 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자, 국회가 법률로서 허가나 검열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허가 검열 말고 다른 제한을 하는 건 괜찮다 이겁니다. 선생님, 법원에서 왜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겁니까? 재판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라서 이건 괜찮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B를 사이비 교주를 하고 이제 영화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이제 B는 내가 왜 사이비 교주야? 넌 거짓말이야. 그리고 영화사는 너 사이비 교주 맞잖아. 영화 상영할 거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그 법원에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하겠죠. 그럼 재판에서 A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A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A는 B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것이고 이 영화는 상영해서 안 되는 영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 A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B가 사이비 교주라는 영화의 내용은 진실인 거고 상영을 허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유죄라면은 상영해서 안 되는 거고 A가 무죄라면은 상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의 재판이 있는 중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을 받는 동안만 상영을 금지한다고 임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재판 끝나서 유죄가 되면 상영 그때 완전 금지시키고요. 무죄가 되면 그때 상영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동안만 임시적으로 상영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허가 검열이 금지가 되는 거고요. 국회가 허가 검열 이외에 어떤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처분으로 상영을 일단 보류하는 거죠. 상영 보류 금지. 이건 허용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강행 내전의 내요. 표현 내용에 관한 심사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실질 내용을 심사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이런 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심사 말고 그 형식에 관한 심사는 괜찮은 거예요.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간판 크기 너무 크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간판을 좀 적게 해라. 이런 괜찮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버스에 광고하는데 광고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버스 광고를 너무 현란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버스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거 보다가 사고 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한 제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뭐 크기라던가 이런 거 눈에 띄지 않게 하라든가 이런 형식 제한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강행 내전의 내가 내용 심사란 말이에요. 자, 다음은 전입니다. 강행 내전의 전이에요. 자, 사전 예방 조치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아직 영화를 상영도 안 했는데 표현도 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표현을 못해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부를 비판한 영화든 찬양한 영화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자유롭게 영화를 상영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영하게 해줘야 돼. 그래놓고 이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법원에 고소를 하면 그때 형사법원이 재판을 해서 그때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러면 그때서 이제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래 심사에서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허가 검열이고요. 일단 표현하게 해준 다음에 후에 어떤 별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건 검열 허가가 아닌 겁니다. 이건 금지되는 거고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다 이제 기출 문제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허가나 검열로 금지가 되려면 강행 내전,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내용 심사여야 된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조치해야 된다. 강행 내전. 요 네 개를 갖춘 것만 그 검열이라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행을 써야죠입니다. 자, 집회는 뭡니까? 집이 모일 집자죠. 회도 모일 회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 모인다는 거. 결사는 뭡니까? 단체를 만드는 거죠.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고요. 결사는 어떤 단체를 결성하는 거예요. 집회결사자입니다. 자, 일단 이제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개념을 볼 때 집회라는 게 뭐냐면 모임이라고 그랬죠. 모임. 그럼 몇 명이 모여야 집회입니까? 2명 이상이면 집회인 거야. 2명 이상이면.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내가 모임을 가졌다 그건 안 되는데 2명만 넘는다면 뭐 20명이건 200명이건 다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외 집회가 뭔지도 봐야 돼요. 자, 옥외. 옥은 뭐죠? 가옥.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외는 내외. 안내, 바깥. 바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옥외. 건물 밖에서 하는 모임. 그러니까 건물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건물 내에서 모이면 옥내 집회가 되는 거고요. 건물 밖에서 모이면 옥외 집회가 되겠죠. 옥내 집회는 뭐 자유롭게 활용됩니다. 건물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이건 이제 뭐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옥외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왜? 남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옥외 집회가 그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옥외 집회에 관한 이제 정의를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장이 없거나 또는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 그래서 또는 그래서 천장이 없거나 또는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 만약에 천장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드 개념이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거나 또는이란 말이기 때문에 요걸 갖춰도 되고 요걸 갖춰도 되고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가 아니라 오합니다. 없거나 거나. 천장이 없으면 폐쇄가 돼도 되는 거고요. 폐쇄가 안 되면 천장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없으면 옥외 집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옥외 집회죠. 자, 사방이 폐쇄가 돼 있잖아요. 다 둘러서 건물이 폐쇄가 돼 있죠. 근데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그 옥내 집회가 아니고 옥외 집회입니다.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건 천장은 있죠. 근데 사방이 폐쇄가 안 됐어요. 이것도 옥외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모임을 가지고 있다? 옥외 집회가 되는 겁니다. 촛불 집회도 있죠. 촛불 집회. 자, 촛불 집회도 이건 뭐 당연히 옥외죠. 뭐 천장도 없죠. 천장도 없고 사방 폐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옥외 집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옥외 집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옥외 집회가 되면은 이제 뭐라 그랬죠?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이런 그 집회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어요. 제한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면은 위헌이고요.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제한이라면 합헌이 되는 겁니다. 기재침. 집회 자유 기본권이 있다. 법률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도하면 위헌, 과도하지 않으면 합헌.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 기재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위도 이제 집시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일단 시위가 되려면 일단 여러 사람이 몇 명이요? 2명 이상. 2명 이상이면 돼요. 2명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1번하고 2번이 있는데요. 또 하고 납니다. 또는 그래서 엔드가 아니라 오와. 그래서 자, 일반이 자유 통행하는 장소를 행진을 하거나 1번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서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게 2번. 그죠? 그래서 1번이면서 2번 둘 다 돼도 시위고요. 둘 중 하나만 돼도 시위가 돼요. 근데 둘 다 안 되면 이제 시위가 아니겠죠. 시위가 아닙니다. 그럼 둘 다 아니면 시위가 아닌데 시위가 아니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집회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집회. 그래서 자, 1번, 2번 둘 중 하나가 되면은 시위가 되는 거고 시위가 아니면 그냥 일반 집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1번, 2번이 안 된다. 그럼 일반 집회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런 거. 지금 도로죠, 도로. 차도는 일반인들의 자유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이제 일반이 다닐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를 막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체가 어떤 위세나 기력이 되는 기세나 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뭐 얘도 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길을 막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제 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시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저기는 이제 학교죠. 지금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이제 소녀상 건립을 위한 그 기금 모금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그 성명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학이에요. 대학 교내. 자, 대학교는 이제 그 대학생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대학생만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런 교내에서도 어떤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소녀상 기금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럼 이것도 시위인 거예요. 시위. 그냥 여기 모여있으니까 집회인 거 같죠? 아닙니다.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되는 겁니다. 시위. 자, 그래서 이제 시위의 개념이 여러 사람이 일반인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를 행진해서 쭉 가거나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보일 수 있으면 사람한테 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일반이 통행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시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공중이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교 내에서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서 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어떤 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면 이건 집회가 아니라 시위가 됩니다. 시위. 됐죠? 자. 그럼 1인 시위는 됩니까? 이건 집회요, 시위예요.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죠. 왜냐하면 집회랑 시위가 되려면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명 이상. 지금 1명이죠, 1명. 한 명이서는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닌 거예요. 자,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집시법상 어떤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낙태죄 위원이다 1인 시위와 계신데 집시법상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못해요. 허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언론 출판과 동일하게 집회 결사 자유도 자, 언론 출판 자유랑 집회 결사 자유를 합치면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사전 검열 허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집회결사에 대해서도 강행 내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제로 행정부가 내용을 사전 심사에서 금지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집시법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옥내 집회는 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옥내 집회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뭐 1인 시위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하면 돼요.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제한하는 거는 이제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옥외 집회를 하거나 또는 시위가 있을 때 제한을 하는데, 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관할 경찰서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 신고라는 건 뭡니까? 일단 시위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금지를 시킨다. 그럼 이게 허가제나 검열제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신고라면 신고를 무조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나서 이제 폭력이나 성계나 불법이 있는지 사후에 규제하는 거 이런 건 괜찮은 거. 신고제는 합헌인 겁니다. 이건 이제 근데 옥외 집회 이런 거는 이제 경찰학개론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 배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가 된 게, 자, 다음 기간 앞에서 100m 내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합니다. 어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설 숙소. 자, 이런 데서 이제 100m 이내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금지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헌법재판소 공관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면 이거 잡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런 1인 시위 같은 거는 혼자서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개 이제 집시법상 규제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라는 건데, 이런 1인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공공 안녕 질서 침해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금지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기간 앞에서 100m 이내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법이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단서를 둔 겁니다. 다만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위 같은 경우는 허용해 준다는 이 단서가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합헌이 된 겁니다. 방금 봤던 1인 시위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무조건 금지는 잘못된 위헌 결정이 나왔고 그 위헌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평화로운 시위는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뭐 대통령 청와대 앞이나 이런 데 외교관 앞에서도 혼자서 평화롭게 하는 시위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